패션원의 세 번째 발표를 이어가실 분도 굉장히 흥미로운 분이세요. 김소연 뉴닉 대표님이신데요. 김소영 대표님이 단상에 올라올 준비를 하시는 동안 간략하게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시사 뉴스레터 뉴닉을 공동 창업하시고요. 현재 대표로 계십니다. 대표님은 미국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에서 일을 하셨는데 또 이제 여기서 일을 하시는 동안에 미국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다양한 뉴스 서비스를 보고 그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뉴닉을 기획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주제는 독자들을 더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소연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행사의 후반부고 해서 너무 지루하실까 봐 저는 무선 마이크로 달라고 했는데요. 재밌는 발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혹시 뉴닉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와, 굉장히 많네요. 너무 기쁩니다.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뉴닉에 대한 소개로 시작을 해볼까 해요. 뉴닉은 우리가 시간이 없지 세상에 관심이 없냐라는 발칙한 슬로건을 걸고 있는 미디어 회사입니다. 저희는 월수금 아침마다 밀레니얼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시사 이슈들을 굉장히 말랑말랑한 매일매일의 대화 같은 톤으로 풀어서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지금 기준으로는 10개월 정도 서비스를 했었는데 10만 명의 구독자를 모았고 이따 뒤에서 또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요즘 조금 알려지기 시작한 미디어 스타트업입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서브스크라이브를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초청을 영광스럽게 받으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떤 얘기를 해드릴 수 있지? 이렇게 명망 있는 언론사들과 이렇게 유명한 언론사들과 뉴닉이 하나의 페이지에 소개된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이제 어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저희가 특별한 점이 요거더라고요. 저희가 특별한 점 첫 번째는 저희 뉴스레터의 구독자들이 다 원래 뉴스를 안 보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구독자들이랑 좀 친해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도 우리가 구독자들하고 소통하는 방식, 또 우리의 구독자들 어떤 사람들인지 그 과정에서 뉴닉이라는 서비스는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좀 소개를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해볼까 합니다. 독자들을 더욱 잘 이해한다는 것인데요. 저는 그냥 키 메시지부터 시작해볼까 해요. 독자를 잘 이해한다는 건 결국 미디어를 빌드, 만들고 임프루브, 개선하고 스프레드, 소문을 나게 하는 그 과정에서 모두 전 도움이 된다고 확신을 하는데요. 첫 번째 빌드부터 아예 뉴닉의 짧은 역사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아까 소개받았었던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에서 일을 하던 당시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혹시 워싱턴 DC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워싱턴에서는 사람들이 정치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법도 한 것이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윙 하고 나요. 근데 그러면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그 뒤부터 한두 마디씩 얹어가면서 정치 얘기를 굉장히 캐주얼하게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 대화에 끼고 싶었던 저는 아침마다 지하철 신문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도저히 맥락을 잘 모르니까 미국의 정치 얘기, 미국 사회 얘기에 대해서 대화에 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 사진 속에 있는 데이빗, 제 상사를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나는 미국의 정치사를 이제 와서 공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대화에 끼고 싶다. 날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저한테 소개를 해줬었던 이 미디어들이 더 스킴, 폭스 이렇게 미국의 새로운 뉴미디어들을 소개해주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는 너 같은 애들을 위한 뉴스 선택지가 많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젊은 애들이라 뉴스를 안 봐. 젊은 애들은 노력을 안 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는 의무감에 신문을 조금 보던 편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럼 이게 우리의 잘못이 아닐지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뉴스를 안 보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뭔가 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점이 있을까라고 그 생각을 뒤집는 데에서 뉴닉은 시작을 했습니다. 뉴닉이 만들어진 방법은 독자의 페인 포인트를 이해하는 과정이랑 똑같았어요.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뉴스 읽으세요? 그러면 안 읽는다고 하면서 한 명도 당연히 안 읽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고 약간은 죄책감에 약간 안타까움을 섞으면서 보고는 싶지만 이런 것 때문에 못 봐라고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시간이 없다. 뉴스가 너무 많은데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다. 이야기가 너무 오래 쌓였는데 어디부터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아직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탐색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한쪽의 이야기만 듣는 게 약간 불안한 거예요. 난 볼 거면 양쪽을 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시간이 2배로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재미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뉴스를 보는데 재미 얘기가 나와라는 게 굉장히 생소하고 이상할 것도 같아요. 근데 제가 뉴닉을 만들면서 돌렸던 너무 많은 설문들에 너무 중요한 팩터로 요소로 등장을 했던 게 바로 이 재미에 관한 부분이었었는데요. 팩트 위주로 막 설명이 되어 있는 이 글들이 콘텐츠에 익숙한 세대한테는 이게 너무 딱딱하다고 느껴졌었나 봐요. 그 한자어와 전문 용어가 가득한 기사를 읽는 게 나는 조금 지루한 것 같다, 조금 어려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국방보다는 동물권에 관심이 있는 세대여서인지 뭐 모두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어젠다에 관심을 두는 정도가 달라서인지 내가 관심 있는 이야기는 뭔가 덜 다루어지는 것 같아라는 이야기도 하면서 재미가 좀 없는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되게 놀랐어요. 뉴스에서 재미 얘기가 나오다니. 세 번째는 그 경험이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라고 하는데 혹시 공감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내리다가 댓글이 안 보이는 선에서 스크롤을 멈춘다는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이 댓글이 너무 공격적이거나 나와 너무 다른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아직 내가 이걸 소화도 못했는데 그걸로 좌우되기가 싫은데 하면서 그 경험이 너무 불안하거나 불편하거나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뉴닉이 했었던 일은 그 각각의 포인트를 그럼 해결해주면 안 보는 게 아니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이런 뉴스레터였거든요. 지금 받아보시고 있는 그 뉴스레터인데요. 너무 많으니까 알아야 할 거, 알고 싶은 것들을 우리가 골라주겠다. 손으로 한번 뽑아서 골라주겠다라고 했던 것이고, 어렵거나 재미가 없다라면 우리가 말로 해주는 것처럼 대화처럼 쉽고 재밌게 맥락 막 풍부하게 넣어서 설명을 해주겠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고스미라는 마스코트가 있는데요. 고스미라는 마스코트를 이렇게 필두로 내세운 친근하고 예쁜 브랜딩, 디자인을 통해서 밀레니얼이 보고 싶은 UX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꿈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더니 저희의 지금까지의 실험 결과는 이렇게 하면 본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어서 처음부터 막 이 모양새였던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구독자가 빨리 늘었던 것도 아닌데 그 과정에 뭐가 있었냐면 분명히 이 프로덕트를 미디어 서비스 콘텐츠를 개선시키는 단계가 또 있었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게 저 혼자 공동 창업자도 없을 시절에 만들었던 이 뉴닉의 초기 버전입니다. 그 다음 건 베타 초기 버전이고요. 그 다음 건 베타 다음 버전이에요. 그 끝에 걸 보시면 심지어 반말입니다. 지금과는 모양이 굉장히 다른데요. 포맷부터 톤 앤 매너까지 이슈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까지 모든 과정마다 독자들의 피드백을 긴밀하게 수합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저희는 이 발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뉴닉에 관심을 가졌던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피드백을 보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다 좋은데 뭐 그 형식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면 목소리가 반말인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해서 저희가 존댓말로 올린다든지 형식을 조금 더 다이내믹하게 바꾼다든지 했더니 그 정도 되니까 만족스러운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니까 또 새로운 피드백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야, 이 정도 사람들이 보는데 조금 더 중립성 지켜주세요. 조금 더 공정하게 서술해 주세요라고 해서 그럼 우리 그 엣지를 좀 더 살려볼까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양쪽의 의견을 좀 더 페어하게 공정하게 블랙 포인트로 제공을 해보기도 했었고, 그 뒤에 일어났던 일은 맥락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라고 해서 저희가 이 기사를 후루룩 읽으면서 맥락이 궁금할 경우에 읽어볼 수 있는 유닉만의 오리지널 에버그린 콘텐츠나 아니면 조금 더 긴 타임라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기 시작했어요. 살을 조금씩 붙이다 보니까 그 수준에 그 만족하는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또 새로운 피드백을 주고 다시 우리는 살을 붙이고 하는 좋은 선순환을 통해서 지금의 뉴스레터의 모양새가 만들어졌었는데요. 지금까지도 뉴닉은 굉장히 많은 유니커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독자들에게 우리 서비스를 어떻게 느끼는지, 요즘은 어떻게 쓰는지, 마음에 안 드는 건 없는지, 좋은 건 없는지 계속 물어보고, 또 이메일 뉴스레터의 장점이 뭐냐면 답장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답장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마치 펜팔 하는 것처럼 저희가 보내준 소식지에다가 우리 이런 게 좀 재밌었어요, 아니면 이런 거 조금 이상했어요라고 편하게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뉴닉은 이렇게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프로덕트를 완성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말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벌써 3번이 나올 시간이 아닌데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한 10,000명 조금 넘게 이렇게 구독자들이 모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좋아하는 게 또 안타까운 거예요. 주변에 소문 좀 많이 내주시지. 저희는 지금까지 9만 명, 10만 명이 모일 때까지 한 번도 온라인, 오프라인에 광고 태운 적이 없거든요. 다 입소문으로 이것 좀 봐봐 하고 퍼진 거였어요. 저희는 그렇게 홍보도 구독자한테 물어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구독자들한테 혹시 뉴닉을 홍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뉴닉을 말하고 싶을 때 걸림돌이 있나요? 이 질문을 계속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이나 그들이 그 SNS에서 소통하는 방식이나 하는 것들을 저희는 점점 듣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시간이 없는데 그걸 뭐라고 소개해야 될지 한자 못 적겠어요 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걸 해결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저희는 취트시트, 컨닝 페이퍼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홈페이지에다가 이거 아직도 있는데요, 이렇게 써놨어요.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세요 라고, 자 안녕하세요 시사 뉴스레터 뉴닉이라고 아시나요를 할 수 있는 말을 다 저희가 적어놓고 버튼 하나 클릭하면 카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봤더니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늘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얘기를 안 하는 분들이, 입을 닫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가서 또 물어본 거죠. 왜 아직도 홍보를 안 해주세요? 주변에 왜 추천을 안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럴 건덕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계기가, 핑계가 없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뉴닝 얘기를 해요? 라고 해서 저희가 이상한 활동을 진짜 많이 했어요. 미디어로서 저런 걸 왜 굳이 하지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다양한 이벤트들을 했었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가 얼마 전에 디자이너님께서 휴가를 가셔가지고 휴가 가신 동안에 저희 항상 등장해야 되는 고스미 만평이 없어지잖아요.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벤트로 바꿨어요. 그래서 고스미를 그려달라고 해서 저희 뉴니커들이 몇백 개의 고스미 그림을 다 보내주셔서 그걸로 뉴스레터 발행을 하고, 또 그걸 그리는 과정에서 옆에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너 지금 뭘 그리는 거니? 그런 식으로 입소문을 낼 거리를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뭐 다른 것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엄청 추운 날에 저렇게 펀딩을 하면서도 그냥 뉴닉 좋으니까 후원하세요라고 했다기보다 입소문이 날 스토리를 붙이는데 뉴닉은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 롱패딩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패딩이 굉장히 많은데요. 고스미가 그 롱패딩을 갖고 싶다더라 하면서 이 구체적인 장면을 보여드렸고, 모금이 되는 만큼씩 옷을 입혀줬습니다. 저기 신발 한 짝만 신은 것도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장난치고 계속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피식해서 내가 점심시간에 나 이런 걸 봤는데 하고 말할 거리를 계속 뉴닉은 만들고 있어요. 참, 이게 돈이 저희가 너무 많이 모여서 저쪽에 보면 노스페이스지만 저기선 몬클레어로 끝났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10만 명에 다다르는데 저희 10개월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단순히 구독자들이 많이 모인 거, 뭐 물론 입소문만으로 그렇게 많이 모인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리텐션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계속 구독자들에게 묻고 답하고 그 결과가 뉴스레터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뉴니커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끈끈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가 오픈율이 45% 정도는 평균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메일 마케팅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미국에서 나온 레포트 기준으로 미디어 퍼블리싱 분야에서 한 21%가 이메일 오픈율 평균입니다. 한국은 이메일 사용률이 그거보다 낮은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어느 정도 높은 건지 조금 감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말이 정말 빨랐네요. 지금 끝까지 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고 새로운 미래 독자가 왔다라고 하지만 미디어가 세상을 보는 창이라는 역할이 바뀌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건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다만 바뀐 것은 새로운 밀레니얼 세대는
세상을 보는 창을 미디어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오히려 넷플릭스로도 세상을 바라보고 틴더로 스냅챗으로 미디어라고 그동안에 불리지 않았던 것들로도 세상을 자꾸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미디어의 입장에서는 그건 굉장히 다른 서비스지만 이걸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난 이것도 세상의 소식을 듣는 통로인데라고 하는 순간 저는 경쟁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의 고객이라는 말도 잘 안 쓰지만 우리 구독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지 조금씩 더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유닉은 저 그리고 빈다한 공동창업자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공동창업자들은 원래 저널리즘에 생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아주 열심히 뉴스를 소비하던 20대 뉴스 소비자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장 구독자의 가장 뉴스 소비자의 입장에서 뭐가 불편한지를 찾고 그걸 이렇게 없애서 프릭션 마찰을 없애는 데 가장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접근이 이 독자들로부터 새로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제가 급하게 달려온 발표의 주제를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자면 저는 독자들, 내가 만든 콘텐츠나 미디어, 기사들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조금 더 잘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이 미디어를 잘 만들어 나가고 개선하고 결국 홍보하는 데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신뢰 그리고 좋은 관계 역시 미디어 회사가 새로운 혁신이나 새로운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발판이 되고 보충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뉴닉이 계속 이상한 짓을 해도 뉴니커들이 그걸 참고 또는 같이 즐겨주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에 쌓아온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부족한 발표였지만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굉장히 짧았네요. Q&A 세션에서 더 궁금한 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